서울의 공급 물량이 많이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아파트를 얻는다는 거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축인데 옆에 있는 구축 20년 전 아파트보다 가격이 더 싸요. 20% 내려서 분양을 할 예정이에요. 주변 아파트 가격도 10억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다 넘어가요. 근데 이 아파트가 10억에 분양하는 거예요. 새 아파트가. 강남에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인님, 저 얼마 전에 진짜 충격적인 기사를 봤거든요. 청약통장을 100만 명이나 해지했대요. 사실 저도 열심히 넣고 있진 않아서 그래서 저도 좀 해지를 할까 고민 중이에요. 나라님, 근데 왜 해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좀 비싸기도 하고 당첨이 돼도 오래 넣어야 되고 네. 많이 넣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청약이 비싸고 맞아요. 그리고 납입도 많이 해야 되는 맞아요. 부분이 있고. 근데 나나님, 이걸 아셔야 돼요. 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청약을 해지하잖아요. 청약 통장을 해지하고 나면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해지를 하기 때문에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당첨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생각을 해요. 지금 아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아예 안 될까요? 그 중에 되는 사람은 없을까요? 있긴 있지만 왠지 전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예 조그마한 기회가 있지만 그 기회를 없게끔 보는 거죠. 내 건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기회가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서울에는 분양을 하는 아파트들이 점점 더 줄어들 거예요. 제가 그걸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한번 그래프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볼 거는 인허가 물량을 볼 거예요. 인허가가 뭐예요? 인허가라고 한다는 거는 실제로 아파트를 내가 짓고 싶다고 해서 아파트 지을게요 라고 하면 지을 수 있을까요? 지자체에 이걸 허락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아파트 짓겠습니다 하고 내면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그때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허가가 먼저 나고 나면 그 다음은 착공이 있겠죠. 그 짓고 있는 땅을 다지고 있을 때 분양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준공이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 입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착공에서부터 입주 때까지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최소 2년 반에서 3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허가 때부터는 총 합쳐서 한 4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허가부터 입주까지? 네, 그러면 지금 인허가가 얼마나 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4년 뒤, 5년 뒤에 입주 물량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 봤을 때 3만 가구가 넘게 분양을 했던 적이 있어요. 2022년도 하반기에. 자, 그러면 이렇게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에 인허가 물량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5년 정도 전이라고 한다면 2017년, 2018년도에 인허가 많이 났겠죠. 근데 그때 시장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2015년, 16년부터 조금씩 오르다가 2017년, 2018년도부터는 조금씩 많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엄청 좋았군요. 네,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인허가 물량을 많이 내줬겠어요? 내주지 않았겠어요? 엄청 많이 내줬겠구나. 그렇죠. 2017년 어때요? 솟아있어요. 그쵸. 이때 인허가 엄청 많아진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조절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어때요? 뚝뚝 떨어지는데 너무 가파르게 사라졌어요. 2022년에 인허가 물량이 훅 줄었어요. 딱 팩트로 봤을 때 인허가 물량이 줄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4년 뒤, 5년 뒤는 어떻게 될까요? 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없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청약이 되고 분양 예정인 물량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입주될 공급 물량이 있어요. 그 물량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울시 아파트 입주 물량입니다. 23년 36,000, 37,000세대 정도가 돼요. 그리고 2024년 17,000세대 줄죠. 쭉 떨어졌어요. 2025년 어떻게 돼요? 조금 올라요. 29,0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근데 2026년 어때요? 이게 다 끝난 거예요? 더 조금씩 더 나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2026년도에 3,000세대 정도가 되죠. 근데 지금 인허가 물량 어떻게 됐어요? 완전 쑥 줄고 있죠. 그럼 지금부터 4년 뒤 2028년, 2029년은 어떨까요? 더 없어요. 그러니까요. 서울의 공급 물량이 많이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새 아파트가 많이 생긴다, 안 생긴다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없어요. 많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새 아파트가 점점 더 희소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 아파트를 얻는다는 거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청약통장 해지한다? 그 기회를 없애는 거예요. 심지어 100만 명이 해지하고 있대요. 그니까요. 그 말은 그만큼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더 안 좋아지면 더 관심이 없겠죠? 그럼 경쟁자들이 더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지금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약간 반대로 행동하라 이런 말 많이 그렇죠. 하시잖아요. 투자를 할 때는 좀 반대로 행동하라. 내 집을 살 때도 반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 상반기에 분양하는 곳 중에서 정말 괜찮은 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위치도 강남 쪽입니다. 강남이요?
벌써 제가요? 입이 올라가는 게 진짜로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보고 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물어볼 거예요. 넣을지 넣지 않을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촌호수 가보셨나요? 당연하죠. 롯데타워는? 당연하죠. 롯데타워에서 10분 정도 거리, 차 타고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아파트가 올해 상반기에 분양을 할 예정이에요. 그 아파트를 추천하신다고요? 맞습니다. 그 아파트를 추천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오, 내가? 나는 안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저요. 딱 그렇죠. 나나님 딱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잠실역에서 보게 되면 여기 롯데월드가 있어요. 아까 가보셨다고 했던. 그리고 네. 석촌호수가 여기 있습니다. 봄에 가면 너무 좋잖아요. 벚꽃 흩날리는 거. 그쵸. 그리고 여기 속리단길. 여기 위치에 있죠. 맞지.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 송파역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헬리오시티라고 하는 9,500세대 정말 대단지가 있어요. 들어봤어요. 이렇게 회색으로 음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게 되면 분명히 회색인데 좀 공터 같은 게 보이는 곳이 있을 거예요. 혹시 보이시나요? 이런 건가? 맞아요. 연한 회색. 연한 회색.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오금역.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곳은 여기예요. 여기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 송파 창의혁신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땅이 없잖아요. 서울에 땅이 없는데 여기 땅이 어떻게 이렇게 빈 땅이 되었냐 이거부터 알면 좋아요. 여기는 원래 성동구치소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성동구치소. 네. 구치소. 네, 구치소. 뭔지 아시죠? 구치소. 가본 적은? 여기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예요. 여기 오금역이 있습니다. 오금역이라고 한다면 3호선이랑 5호선이 교차하는 곳이에요. 완전 좋다. 네,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 예, 경찰 병원역도 있죠. 그리고 계룡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종합병원도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 오금공원이라는 큰 와우. 공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쪽으로 초등학교까지 옆에 있는 곳이에요. 자, 여기가 얼마에 나올까요? 몇십억 갈 것 같아요. 몇십억. 지금 제가 한번 가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격을 어떻게 알아요? 가격을 볼 때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을 좀 보면 돼요. 왜냐면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 대비 80%의 시세를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80% 정도의 가격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힌트. 지금 시장이 좋은 시장이에요? 좋지 않은 시장이에요? 안 좋아요. 조금 주춤하고 거래량도 막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내려간다면 분양가는 어떻게 될까요?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쵸. 지금 가격이 오르게 되면 분양가도 오를 수 있겠지만 그 가격이 내려간다면 주변 시세에 비례하니까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래시 내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죠. 일단 20% 더 싸게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20%가 얼마 정도가 될까요? 자, 볼게요. 여기 저희가 봤던 곳이 여기. 분양 예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자리에 이제 2027년 12월에 입주 예정인 곳이에요. 그럼 바로 옆에 삼성 레미안 파크 팰리스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를 20평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억 정도예요. 근데 여기 아파트를 클릭을 해보니까 2007년도 아파트예요. 자, 근데 이거 입주가 언제예요? 창의혁신공동주택은? 27년이요. 그쵸. 2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20년? 그럼 엄청 비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20% 내려서 분양을 할 예정이에요. 10억 4천 정도 돼요. 13억이라고 한다면. 근데 조금 더 내리게 된다면 10억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10억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20년 된 아파트와 가격이 어때요? 3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신축인데 옆에 있는 구축 20년 된 아파트보다 가격이 더 싸요. 10억에 강남에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송파구라는 구 자체가 좋은 땅이니까 좋지 않은 너무 땅이니까. 좋은 땅이에요. 그쵸.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주변 환경도 너무나도 너무 좋은 좋아요. 곳이에요. 그리고 주변 아파트 가격도 10억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다 넘어가요. 근데 이 아파트가 10억에 분양하는 거예요. 새 아파트가. 그러니까 통장 없애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완전 일단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없애잖아요? 이 기회를 날리는 거예요. 근데 주연님, 구치소 있던 자리잖아요. 네. 좀 그래요. 주변에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도 좀 없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붉은색으로 되어 있죠. 네. 여기가 상가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거리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날씨가 이렇게. 되게 좋아. 날씨 좋죠? 여기 이렇게 상가들도 잘 되어 있죠. 깔끔하네요. 네, 깔끔하게 되어 있는 곳이에요. 아파트 단지 인근을 찝어보면 이 아파트 단지가 어떻게 변할지를 알 수 있거든요. 어때요? 깔끔해요. 깔끔하죠. 그럼 여기도 추후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얘가 그러면 세워진다고 하면 네. 어떻게 생겼어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딱 모습 봤을 때 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너무 낮은데? 일부러 이렇게 낮게 한 거예요. 지금 낮은 곳은 아마 초등학교 쪽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높은 쪽은 5급역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가 획일화되지 않고 좀 느낌이 있게끔. 근데 이렇게 낮게 짓다 보니까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이 건물 폭이 좁아졌어요. 주어진 면적이 있을 네. 거잖아요. 그 땅 안에 25를 만약에 짓는다고 한다면 25를 한 번에 높이 올릴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5개를 따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좁아질 수밖에 그렇죠. 한 개동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좁아지겠죠. 그래서 사생활 침해에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본질은 위치? 그쵸. 입지가 어떤지,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단점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건가 보네요? 단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당첨되기 어려워요. 좋은 거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많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첨될 가능성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많이 넣지도 않았고 금액도 얼마 없어요, 주인님. 나나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가점제라고 하는 민간 분양을 생각을 할 거예요. 무주택 기간이라든지 부양가족 수라든지 맞아요. 이런 걸 계산해가지고 가점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내 가점이 낮은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맞죠? 근데 공공분양 그렇게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공공분양 내에서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매달 10만 원씩 누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납부를 했는지예요. 그럼 예를 들면 작년에 정말 핫했던 아파트가 있죠. 수방사? 그렇죠. 정답. 수방사의 당첨 금액이 얼마 정도였을까요? 2,500만 원이 넘었어요. 그 정도면 얼마 정도를 납부를 해야 되냐면 21년 이상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21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그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못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 분양의 20%는 추첨이에요. 좋죠. 추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점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청약에 얼마만큼 넣었는지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청약 통장이 없으면 이 추첨제를 노릴 수 있다, 노릴 수 없다? 기회마저 없다. 그쵸. 기회마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청약 통장 가지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이렇게 진짜요? 내가 좋은 청약을 지원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이거 넣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올해 상반기 때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거거든요. 그때 제가 한 번 더 방송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 청약 정보는 어디서 보면 될까요? 청약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청약홈에서 청약에 대한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나님 포함? 네, 아니에요. 뉴홈이라든지 사전 청약 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뉴홈 사이트로 가게 되면 공급 안내와 사전 청약 안내 이 두 가지를 보면 돼요. 사전 청약 안내에서 보게 되면 2023년 작년이죠. 12월에 일반형, 나누형, 선택형 이 세 개가 나왔어요. 2024년인데요, 지금은. 그쵸. 아직 4년에는 공고가 안 나온 거죠. 항상 여기를 관심 있게 봐야죠. 그러면 이게 똑같이? 그쵸. 1월이거나 2월, 3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상반기 내에 뜨겠죠. 성동 구치소 A1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창의혁신 공공주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으면 모집 공고를 보는 거예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방송을 하면서 정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주인님, 저 청약통장 해지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청약통장 해지할 뻔했잖아요. 근데 청약통장이 더 좋아지고 있어요. 혹시 나나님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아니요, 저는 혼자 자취해요. 그러면 세대주잖아요. 그쵸? 그리고 무주택 그쵸? 끼시죠. 왜 슬프지? 네. 아니, 그래서 청약에 관심이 그렇죠. 그래서 청약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만약 청약통장에 돈을 넣게 되면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넣었을 때 240만 원이 되잖아요. 네. 240만 원에 40% 96만 원이 되죠. 그 96만 원을 소득공제해 주는 거예요. 연말정산할 때. 그런데 올해부터는 네. 25만 원까지 돼요. 그러면 1년이 되게 되면 300만 원까지 내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300만 원에 40%면 120만 원이 되는 거죠. 120만 원 소득공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대박. 엄청 많이 해주네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부부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대한 점수는 합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12점이에요. 네. 제 배우자가 네. 예를 들어 6점이에요. 네. 여기서 반만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럼 15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점수가 10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배우자가 또 10점이에요. 그러면 얼마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5점. 그렇죠. 5점만 가져올 수 있죠. 그럼 15점이 되겠죠. 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맥스가 3점이에요. 최대 3점까지만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대한 점수는 이렇게 공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와. 더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만약에 나나님이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아이한테 청약통장을 언제 만들어주고 싶으세요? 가능한 빨리. 기존에는 만 19세까지는
2년간 인정을 해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만 19세 전까지 내가 아무리 청약통장을 빨리 만들어도 납입 기간을 2년간만 인정을 해준 거예요. 납입 금액 자체를.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5년까지 인정을 해주게 된 거예요. 또 더 좋은 게 있어요. 지금 가점제 이야기를 했는데 가점제에서 동점이면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는 청약통장 기간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는 추첨이었는데 지금은 가입 기간으로 한다는 그게 거예요. 왜 장점이에요?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니까 가점이 똑같더라도 내가 조금 더 우위에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제 1월달이죠? 청약통장에 돈 넣을 거예요? 넣지 않을 거예요? 넣어야겠다. 얼마 넣으실 거예요? 얼마? 20만 원? 20만 원? 최소 10만 원은 넣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지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기회를 잘 잡아서 내 부의 사다리를 한 발자국 더 높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좋지 않잖아요. 위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위기일 때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오히려 시장이 좋을 때 좋은 기회를 잡는 것보다 더 큰 기회를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나나님까지 포함해서 꼭 노력하셔서 좋은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행동으로 옮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행동을 옮기는 건 뭐예요? 청약에 돈을 넣는 것. 그렇죠? 그리고 해지하지 않는 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넣는 청약통장 조건보다 더 좋은 청약통장이 생긴다면 4.5%를 주는 통장이 있다면 가입하시겠어요? 갈아탈 수 있다면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